자, 오늘부터는 다시 당 장소를 변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 표지도 좀 달라져 보이는데, 이걸 책 날개라고 해야 할지 현수막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표지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저자 이미지가 있는 그 날개 표지 부분은 빼놨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 표지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장소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장소를 복귀한 거거든요. 여기가 역 광장이에요. 부천역 북부역. 바로 저기가 책을 구매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작품은 제가 교보문고 본점에서 구매한 책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이제 60페이지를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 감동, 기쁨, 공감, 너와 나, 평범한 우리들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첨단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제 풍요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일의 미래는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이전까지만 해도 독서는 사치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일만 하면 그만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웬만큼 여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미래에는 먹고 살기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지금처럼 여가 시간이 많지 않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과거 중세 시대에는 왕이나 최고의 귀족층만이 누릴 수 있는 인권과 복지, 안전을 지금 현대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누리고 있듯이, 미래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의 최고의 갑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살펴볼 때 지금보다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만은 확실할 것 같다. 이 가운데에서는 독서도 포함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그 전에는 특권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이 독서 문화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필수이다시피 할 만큼의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독서가 필수. 이렇게 풍요가 대세인 시대에는 어떤 인간들이 트렌드가 될까? 필자는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인간,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결할 줄 아는 공감대를 잘 형성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잘 만들어낼 줄 아는 상상력과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 시대와 미래를 통찰하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문화와 감성이 시대로 주도할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지금도 문화와 감성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노예 근성이 아닌 이제부터는 주인 의식으로의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자기 표현의 시대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박영숙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더 많은 자기 표현이며 더 많은 정체성 만들기라고 말한다. 미래 예측은 이제 생활수단이다. 미래에 살아야 현대를 잘 살 수 있다. 미래에는 미래 예측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 이제는 미국 기업은 미래 예측 기술이 있는 아이들을 고른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한마디로 줄이면 더 많은 개별 선택, 더 많은 자기 표현, 더 많은 정체성 만들기다. 박영숙 새로운 미래가 온다 중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추세에 참여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소한 일상, 생각, 삶을 세상에 내놓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10억 명을 넘었다. 피터 드리커는 자신의 저서인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지식 근로자들이라고 오래전에 주장한 바 있다. 지식 근로자들은 핵심 자원으로 지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으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을 말한다. 그의 책을 보면 신분의 이동이 실질적으로 무제한 열려있는 최초의 인간사회가 바로 지식사회라고 말하는 대목을 접할 수 있다. 다음 사회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다. 지식이 지식사회의 핵심 자원일 것이다. 지식 근로자가 노동력 가운데 지배적 집단이 될 것이다. 지식사회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국경이 없다. 왜냐하면 지식은 돈보다 훨씬 더 쉽사리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둘째, 상승 이동이 쉬워진다. 누구나 순식간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가능성도 높다. 어떤 사람도 생산 수단, 즉 어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상승 작용하여 지식사회를 고도의 경쟁사회로 만들 텐데, 그 점은 조직에도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터 드리커, 넥스트 소사이어티 중에서.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터 드러커가 말한 지식 근로자가 주가 되는 지식사회는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인류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감성과 상상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게 되는 창조화 시대라고 생각한다. 감성과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표현이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과 더불어 그 물건을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잘 알리는 마케팅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인생과 스토리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에도 자기 표현을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트렌드가 되고, 그 결과 퍼스널 마케팅이라는 말도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케팅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세계 최고의 마케팅 구루인 필립 코틀러는 자신의 저서인 퍼스널 마케팅이라는 책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인지도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이어서 영상을 나머지 본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눌렀어? 왜 안 눌렀어? 왜 안 눌렀어?